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 이야기 궁금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경조사 비용 얼마가 적당한가? 제가 어제 친한 동생의 돌잔치를 다녀오면서 경조사 비용을 내고 왔어요. 같이 간 언니들하고 넌 얼마 낼 거야? 전 얼마 낼 건데요?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어제 저의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를 풀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은 저 혼자 얘기를 나눠보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러면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조사 비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궁금장님 초대해 주셔서 제가 궁금장님 영상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즐겁게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화 나눠볼 내용이 그 경조사 비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경조사 비용 요즘에 얼마 정도 내세요? 글쎄요,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인데, 저는 보통 흔히 말하는 친한 친구들은 한 10만 원? 10만 원대. 회사 동료는 한 5만 원? 요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경제력이 안 돼서 되지 못합니다. 네. 저 예전에 저희가 좀 어렸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혼식 참여할 때도 막 3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20대 초반 이럴 때는. 그때는 3만 원 내는 게 흔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는 그래요? 3만 원 내도 그렇게 욕을 안 먹을 때였었어요. 그때도 5만 원 냈던 거 같은데.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거의 안 냈었어요. 5만 원권이 나오면서 달라졌나요?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때는 3만 원, 5만 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한 친구 결혼할 때는 30만 원, 정말 친한 친구들 있죠. 네.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친구들은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5만 원. 근데 5만 원은 어느 정도냐면은 가끔 연락하고 가끔 안부 연락하고 그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구들? 그쵸. 사실 한두 번 보는데 그 친구들이 연락 안 하면 안 갑니다. 그쵸, 안 가게 안 되죠. 갑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조사 예를 들어 결혼식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걸러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좀 이제 결혼식 때 안 오는 친구들은 좀 이제 인생에서 그 친구들을 삭제하죠. 네. 그 즉시 전화번호도 삭제야, 전화번호도. 걔 그냥 다음날 연락 안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에 미리 얘기를 하면 그나마 괜찮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미리 저한테 얘기하고 돈도 보내줘요. 그쵸. 경조사 비용을 미리 계좌로 붙여주거나 그렇죠. 선물을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고. 네, 차라리 요즘에는 안 오고 돈 보내주는 애가 더 짱이야. 아, 그런가요? 음식값 안 나가잖아, 어쨌든. 아니, 근데 또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객 대행해주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객이 너무 없으면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꼭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인돼 있다고.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웨딩 사회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좋긴 해요. 근데 더 제가 좋게 봤던 모습이 뭐였냐면 하우스 웨딩이라고 해서 조촐하긴 하다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좀 정감 있고 집에서 가족과 또 정말 친한 친구들만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이제 좋은 그런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 쪽이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약간 뭔가 위치가 있는 분이 할 경우에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너무 비교가 될까봐 그 하객 대행을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요한지 참.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결혼식 같은 경우는 하객 대행을 부르는 경우를 봤는데 장례식장에도 사람을 써서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초상집이잖아요. 초상집에 정말 썰렁하면 더 초상집 같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원래 초상집은 더 술 마시고 사람들 부쩍부쩍해야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잃은 거잖아요. 부모님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이제 그 슬픔을 좀 더
좀 가라앉을 수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더 초상집이 더 진짜 초상집 같으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거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좀 의외였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의외이긴 했어요. 좀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그런 행사들을 그럴싸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적 정말 좋은 건지, 정말 의미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 근데 또 그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3년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셨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이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하고 사람이 없으면 우리 아빠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은 거야. 아빠도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그쵸. 북적북적하고 좀 많아서 우리 아빠 가시는 길이 그래도 조금은 기분 좋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걸 모집하는 걸 보고서 아 이런 게 있다는 걸 보고 사실 살짝 충격을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제가 뭐 결혼식을 기점으로 아직 안 해보셨군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뭐 그래서 결혼식을 이 피부가 좋으신 거군요. 이건 타고난 거. 타고나서. 타고난 거고요. 아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사실 아니에요. 결혼식 기점으로 뭐 사람이 정리된다 이런 거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제가 아직 경험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번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경조사를 겪으면서 몇몇 사람들이 좀 정리가 되기는 했어요.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진 못했는데 연락을 대부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네. 중에서 3분 정도가 못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못 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친구가 만삭이었는데 그 전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런 일을 겪으니까 신랑 되시는 분이 부주금만 들고 급하게 오셔서 저한테 돈만 전해주시고 이래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시고 그냥 가셔서 그거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럼요. 그런데 아예 저랑 안 친했던 친구도 아니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께는? 그 친구 계속 만나고 연락을 했었고 네, 연락했어. 지금도 계속 잘 만나고 있죠. 아니 그 친구 말고 그럼. 이제 제거되신 분들. 제거되신 분들이요. 그 이후에 연락 안 했어요. 그 전에도 이제 만약에 부고로 알려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거잖아요. 안 오고 연락도 없었어요. 야, 쓰레기네. 뭐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 이후에는 알아서 저도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 동생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못하죠. 네. 그리고 왜냐면 그 동생이 저랑 연락을 안 하던 사이도 아니고 그래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자주는 못 보더라도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이런 사이였는데 그때 그 일 이후로 저도 그냥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 동생도 그냥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돼요, 사실. 그죠? 예, 굉장히 뭐, 물론 이제, 우리 바쁘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맞아요. 근데, 경사가 있고 조사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사는 사실 솔직히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좀 사정상. 근데 조사는 사실 사정이 좀 있어도, 어떻게든 갑니다, 저도. 특히, 조사는 어떻게든 챙기셔야 되고,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그 임원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네. 네. 장례식장이 어디냐? 밀양입니다. 너무 머네요. 밀양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어딨냐? 일산에 있어요. 거리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가십니다. 갔다 오셨어요? 저는 아는 분이 아니셔가지고 아닌데 이제 관련돼 있으신 분들은 다 가시더라고요. 와. 그렇죠. 갔다가 그 식사하고 얼굴 뵙고 이제 다 인사하고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음날 출근. 피곤해서 힘들어서 나 못 갈 것 같아. 돈만 보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그때 부여죠, 부여. 네, 머네요. 부여. 거기도 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근데 또 안 알리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몇몇 지인분들한테 알려드렸더니 정말 저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마세요. 너무 멀고 뭐 출근하시기도 힘들고 평일이라서. 근데 오셨더라고. 고맙죠. 야, 감동이지 않아요? 진짜 제가 그래서 그분들 어저께도 만났거든요. 14만 원어치 고기 샀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럼요. 저는 그분들 내가 그 이후에 그분 한 번 온 거지만 제가 고기 몇 번씩 사잖아요. 저도 그 아빠 장례식 끝나고 나서 그 명단 같은 거 이렇게 방문객 명단 정리하면서 이름 보면서도 또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감사하고. 그렇죠. 명단 중요하죠. 다시 또 내가 갈 때 그 돈 줘야 되거든. 그쵸. 왜냐면은 그게
꼭 어떤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10만 원을 내셨는데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5만 5만 원을 내면 그게 약간 예의에 어긋나는 걸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그 기록 잘 해놔야 돼요. 내가 낼 만큼 받으려고 하고 이런 뜻이 그런 건 아니라 아니죠. 예. 제가 그만큼은 챙겨드리는 게 예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더 주면 더 좋고. 여러분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다른 즐거운 내용,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